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낯선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길을 잃은 한 외국인 아이와 그 가족이 다시 기적처럼 만날 수 있었던 감동의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2024년 가을 서울 한강의 밤, 불꽃놀이 축제의 환호성이 하늘을 가르던 그때 수십만 인파 속에서 한 외국인 엄마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나, 안나. 그녀의 두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렸고 곁에 있어야 할 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풍선 하나가 사람들의 발 사이로 떠내려가고 울음을 터뜨린 아이는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러나 그 아이는 곧 따뜻한 품에 안겼습니다. 한 한국 경찰의 팔 안에서 그 아이는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서 경험한 가슴 벅찬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2024년 가을 독일에서 온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에리카는 엄마 에리카, 아빠 토마스, 그리고 7살 딸 안나. 에리카는 그들에게 한국은 오래도록 꿈꾸던 여행지였습니다. 에리카는 젊은 시절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이 나라를 동경했고, 토마스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토마스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 나라에 가거든 내 대신 고맙다고 전해다오. 그들이 보여준 인간애가 나를 살게 했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마스는 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지나자 반짝이는 한글 간판과 환영 인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공항 안내 자원봉사 할머니가 미소로 길을 알려주자 안나는 작은 전통 부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70대 중반의 김순자 할머니는 20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후 이제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줄 차례라며 매주 공항을 찾았습니다. 손녀뻘 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손녀 같네요. 한국 구경 잘하고 가세요. 할머니의 손길은 마치 오랜 가족을 대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따뜻한 순간에 가족은 이방인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환영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가족은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야경은 은하수처럼 빛났고, 전통시장에서 맛본 떡볶이의 매운맛은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50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박철수 할아버지가 안나에게 엿 하나를 건넸습니다. 우리 손녀도 이 나이 때 이걸 좋아했는데. 70을 훌쩍 넘긴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새긴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이미숙 씨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 외국인 여행자들을 돌보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예요. 한국 어머니의 손맛을 느껴보세요. 30년 넘게 가족을 돌본 그 정성이 음식 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서울 전경을 배경으로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지켜낸 이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70년 전 폐허였던 이 땅이 이렇게 찬란한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안나는 풍선을 들고 뛰어다니며 한국은 너무 재미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부모는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에리카가 토마스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눈빛이 특별해.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게 느껴져.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찾아올 작은 순간의 방심이 이 가족을 절망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한국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 오랜 세월이 빚어낸 지혜와 경험, 그리고 낯선 이를 가족처럼 품는 문화.
그 모든 것이 곧 이 가족을 구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10월의 한강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연중 가장 화려한 불꽃놀이가 열리는 밤. 강변에는 돗자리가 깔리고 포장마차에서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서울 시민도 모두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 8. 거대한 목소리가 합쳐져 하나의 파도가 되었습니다. 토마스와 에리카는 안나를 가운데 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자와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 온 것이 벌써 15년째였습니다. 우리 큰손자가 돌 때 처음 왔었는데 이젠 대학생이 됐어.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면서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에리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어느 나라에서나 같았습니다. 불꽃이 하늘을 찢고 터져오르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예쁘다. 안나는 풍선을 흔들며 깡충 뛰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군중이 앞으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안나, 손 꼭 잡아. 에리카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인파의 물결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안나의 작은 손이 부모의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안나. 엄마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고 아빠는 사방을 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돌렸지만 수십만 명의 인파 속에서 작은 아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손자들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경찰 찾아올게요. 50년 넘게 이 동네를 지켜온 경험으로 그는 가장 가까운 파출소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리카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7살 분홍색 원피스 풍선을 들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자 주변 여성 몇 명이 다가와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찾아드릴게요. 하늘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터지고 있었지만 한 가족에게 그 빛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따뜻한 손길들이 움직이고 있었음을. 세대를 넘어 이어진 서로 돕는 마음이 이제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빠른 걸음으로 경찰을 찾아 나섰고 여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나의 특징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70대 할머니는 에리카 곁을 지키며 계속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 지켜봐 줄 거예요. 오랜 세월 축적된 경험, 자식을 키워본 부모의 마음, 그리고 이웃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군중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의 어깨와 허리만 보였고 익숙한 부모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작은 가슴은 두려움으로 요동쳤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풍선마저 놓쳐버리자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아빠. 안나는 흐느끼며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곧 군중의 소음에 삼켜졌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아이의 울음을 들었습니다. 저기 아이가 혼자 울고 있네. 할머니는 즉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안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새 손주를 키워낸 손길로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굽혀 안나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엄마 찾아줄게.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만으로도 안나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나를 부드럽게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녀를 대하듯이. 세월이 만들어낸 그 익숙한 손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새우며 아이들을 달래온 경험이 스며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외쳤습니다. 여기 아이 부모님 안 계세요? 그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함께 찾을게요. 중년 여성들은 침착하게 묻고 노인들은 경찰을 부르러 뛰어갔습니다.
그중 56세 이정숙 씨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학교 봉사활동을 20년 넘게 해온 그녀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외국 아이네요. 옷에 호텔 이름표 있는지 확인해봐요.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아저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이 곁에 계세요. 제가 빨리 다녀올게요. 그는 젊은이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편 부모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에리카는 목이 쉬도록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아빠 토마스는 군중을 밀치며 사방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불꽃놀이의 굉음은 그들의 절규를 허공 속으로 흩어버렸습니다. 제발 제발. 에리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 어른들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힘내세요. 다 같이 찾고 있어요. 그 말에 에리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스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으면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시간은 1분, 2분, 5분. 부모에겐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따뜻한 손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나의 작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곧 엄마 만날 거야. 그리고 마침내 제복을 입은 경찰이 군중을 헤치고 다가왔습니다. 이준호 경사, 46, 22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퇴직 교사가 숨가쁘게 달려와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미아 발생. 여자 어린이, 약 7세, 외국인 추정. 세대를 넘어 이어진 따뜻한 마음이 이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찰을 돌던 경찰의 눈에 울고 있는 작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축제를 지켜봤지만 아이가 실종된 순간만큼은 여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2년 동안 미아 찾기만 수십 건을 경험했습니다. 매번 성공적으로 아이를 찾았지만 부모의 절박한 눈빛과 아이의 두려움을 볼 때마다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무서워한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안전하게. 그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여기요, 경찰관님. 한 노인이 손짓했고 곁에는 할머니가 안나를 품에 안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직 교사였던 60대 아저씨가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외국 아이예요. 부모와 헤어진 지 약 1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침착함이 보고에도 묻어났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안나를 꼭 안은 채 걱정스러운 눈으로 경찰을 바라봤습니다. 경찰관님,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요. 빨리 엄마를 찾아줘야 해요. 69평생을 살며 키운 5 손주 덕분에 그녀는 아이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 경사는 곧장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 내 부모님을 꼭 찾아줄게.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는 경찰의 눈빛에서 따뜻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건넸습니다. 자신의 딸들을 위해 항상 준비해두던 습관이었습니다. 안나는 울음을 멈추고 조심스레 사탕을 받아들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부모님을 찾으러 가자. 부드러운 목소리에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경사는 휴대폰 번역기를 켰습니다. 부모님 이름이 뭐니? 호텔은 어디야? 짧은 단어였지만 안나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에리카 호텔. 큰 도움이 되셨어요. 경찰은 감사의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손녀 같은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그녀의 눈가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경사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한강 14번 구역. 미아 보호 중. 여아, 7세가량, 금발, 분홍 원피스. 부모 찾기 협조 바랍니다.
22년 경력이 만들어낸 차분하고 명확한 보고였습니다. 감정은 배제하되 필요한 정보는 모두 담았습니다. 수많은 현장을 거치며 체득한 프로의 기술이었습니다. 잠시 후 본부에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확인. 부모가 신고 접수했습니다. 13번 구역에서 5분 전 확인. 이 경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다. 부모님이 널 기다리고 계셔. 그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올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을 품듯 따뜻하게. 안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곧 엄마 아빠 만날 거야. 이 경사는 안나를 아는 채 군중을 헤쳤습니다. 22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따뜻한 손길들이 마침내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세월이 만들어낸 경험들이 지금 이 순간 완벽한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유실 아동 보호 중 반경 500m 수색 시작. 이준호 경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22년간 다져온 경험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축제 현장을 겪으며 체득한 매뉴얼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침착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22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는 미아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인근 파출소와 현장 요원들이 즉각 협력했고 통제센터에서는 30년 경력의 관제사가 CCTV를 돌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그는 수천 건의 미아 사건을 해결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손이 저절로 움직여. 그의 손은 정확하고 빠르게 CCTV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10분 걸릴 일을 3분 만에 해냈습니다. 13번 구역에서 외국인 부부 확인. 부모 찾았습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부모의 위치가 곧 확인되었습니다. 좋아, 바로 연결한다. 30년 경력이 만들어낸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는 현장 요원들에게 즉시 부모의 정확한 위치를 전달했습니다. 13번 구역 서쪽 5m 지점. 파란색 재킷 착용.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15년째 축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미아 방송을 할 때마다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같은 부모로서의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보호 중입니다. 부모님은 안내 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국어로 반복된 방송은 곧 부모의 귀에 닿았습니다. 안나야. 에리카와 토마스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군중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길을 열어주며 외쳤습니다. 이쪽입니다. 부모님 지나갑니다. 박종현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군중을 헤쳤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아이 부모 지나갑니다. 70평생을 살며 얻은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젊은이들보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누군가는 손을 흔들어 길을 가리켰고 누군가는 떨리는 어깨를 두드리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14번 구역 부모 접근 중 30m 남음. 이준호 경사는 안나를 아는 채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 엄마 아빠가 오고 있어. 안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중 사이로 달려오는 부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에리카의 절규가 답했습니다. 안나. 이 경사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22년의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이 순간 아이는 부모의 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안나는 망설임 없이 엄마 품으로 달려갔고 에리카는 무릎을 꿇고 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흐느낌 속에서 토마스도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족의 재회 순간 수많은 눈이 젖어갔습니다. 주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고 자원봉사자와 관제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찾았다.
세대를 넘어, 직업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모여 한 아이와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의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안나. 에리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작은 목소리에 에리카는 눈물을 쏟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다시는 손 놓지 않을게. 딸을 품에 안은 에리카는 온몸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정신을 잃은 줄 알았어, 내 새끼를. 토마스도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경찰의 손을 붙잡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생크 유 정말 고맙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큰딸이 이 나이였을 때가 기억납니다. 한 번도 놓친 적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이 경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22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그는 여전히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아이를 처음 발견해 지켜준 박영숙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에리카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손길은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안나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녀 같았어요. 50년 넘게 아이들을 돌봐왔는데 이렇게 무사히 엄마 품에 돌아가는 걸 볼 때마다 하늘에 감사하죠. 69평생 5손주를 키운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안도가 가득했습니다. 김미경 씨도 다가와 안나에게 사탕을 건넸습니다. 애기야, 정말 잘했어. 용감했어. 55의 새 아이 엄마는 같은 부모로서 에리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꼭꼭 잡고 다니세요. 우리 모두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70대 할아버지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토마스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의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짝짝짝 따뜻한 박수 소리가 한강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실종 아동이 부모 품으로 돌아온 극적인 재회와 기적의 순간을 함께 나누는 울림이었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동료 경찰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 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래서 이 일을 못 그만두죠. 관제실의 베테랑 관제사는 모니터를 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수십 년을 일해도 이런 장면은 매번 가슴이 뭉클하다. 김철수 씨는 옆에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천 건을 봤지만 이 순간만큼은 절대 익숙해지지 않아. 그래서 이 일이 좋은 거야. 65살 내년이면 정년인 그에게 이것은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자원봉사자 이미숙 씨는 동료들과 함께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15년째 봉사하는데 이런 날이 있어서 계속하게 돼요. 그날 밤 하늘의 불꽃보다도 더 빛난 것은 바로 눈물 속에서 피어난 가족의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기적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경험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족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어주던 한국인들의 따뜻한 얼굴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도 김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또 오세요. 다음엔 더 좋은 추억만 만들어 가세요. 70살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그들의 마지막 한국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한국 경찰청에는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경사님께 경찰청 민원실의 김영애 씨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58살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그녀는 수많은 편지를 받아봤지만 이 편지는 특별했습니다. 경사님, 독일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때 그 가족인가 봐요. 사랑하는 한국의 여러분께. 우리는 낯선 땅에서 절망을 겪었지만 한국 경찰은 우리 가족을 지켜준 영웅이었습니다. 이준호 경사님, 당신의 침착한 대응과 따뜻한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경찰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처음 안나를 발견해 손을 잡아주신 박영숙 할머니, 그 따뜻한 손길은 우리 가족에게 한국의 할머니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모르는 수많은 분들, 함께 길을 열어주고 위로해주신 모든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안나는 매일 밤 따뜻한 할머니, 멋진 경찰 아저씨 이야기를 해달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한국을 방문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리카, 토마스, 안나 올린. 편지와 함께 작은 그림이 동봉돼 있었습니다. 안나가 직접 그린 그림 속에는 경찰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자신과 부모, 곁에서 손을 흔드는 할머니, 그리고 밤하늘의 불꽃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서툰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안나. 편지를 읽은 이준호 경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죠. 동료 경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22년 하면서 이런 편지 처음이죠. 이 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간직할 겁니다. 곁에 있던 박영숙 할머니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녀에게 꼭 들려줘야겠어. 사람을 돕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날 파출소 게시판에 붙여진 편지는 누구에게나 잊지 못할 감동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러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50대, 60대, 70대 모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계속 봉사하는 거구나. 이런 게 진짜 보람이지. 관제실의 김철수 씨도 편지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30년에도 이런 편지는 처음이야. 내년 정년 퇴직하기 전에 이런 선물을 받다니. 65살의 그는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실종 아동을 지켜낸 한밤의 기적은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경험이 하나의 편지 속에 담겨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불꽃도 화려한 빌딩도 아닙니다. 낯선 이에게 내미는 작은 손길, 그 따뜻한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진짜 기적이 됩니다. 1년 후 이준호 경사는 여전히 한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47이 된 그는 이제 23년차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여전히 안나의 그림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힘든 날이면 그 그림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그는 후배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다. 내 아이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20대 신입 경찰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 경사는 안나의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계속하는 거야. 박영숙 할머니도 여전히 봉사 현장을 지켰습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할머니는 매주 공항과 지역사회를 찾았습니다. 21년째 이어지는 봉사였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이제 쉬세요 라고 해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돌려주는 거야.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기적이 되지. 그의 말은 후배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나도 젊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어.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야. 여전히 현장에 서 있는 자원봉사자 이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어. 그게 내 보람이야. 58이 된 그녀는 16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누군가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동안은요. 한 아이와 한 가족은 실종의 공포 속에서 경찰과 시민들의 품에 안겨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손을 잡아준 할머니, 경험으로 길을 열어준 어르신들, 침착하게 대응한 경찰과 관제사, 그리고 함께 나섰던 평범한 시민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한강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미아 찾기가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진 따뜻한 마음과 지혜가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랜 경험, 당신의 따뜻한 마음,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지혜.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